나 상민이는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한번 먹방을 찍어보겠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하나요? 그래도 이렇게 받아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일단 호구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 그 들여다보는 자리에 돌이 오면 그건 견뎌야 되나요? 이건 좀 난 아까 삼겹살 먹고 나서 이게 조금 이 앞다리를 조금 삶아서 파김치 크게 건너는 가게 콩나물국에다 난 입에 소리가 그래도 라사를 먹고 있어. 공격할 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가실 타고 해서 여기를 입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자체로 여기 끊기는 게 또 추후에 신경이 쓰이고 너무 굴복하는 감이 있어서 이렇게 먹고 싶지 아까 엄마가 삼겹살을 어느 정도 구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거라면 진짜 이 안에 그러고 중에 보니까 한점 이은 자리가 가치가 더 저 한 가지만 삼겹살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전부 앞다리네. 김은재 선수가 최정 선수 다행히도 엄마가 유언제를 사주셔서 그나마 내가 걱정할 게 저런 없었네. 자리가 참 기사들이 밀어갈 때는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당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그럼에도 지금은 참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 제한 시간을 비슷하게 사용을 했고요. 최정 선수가 약간이지만 조금 더 사용을 했습니다. 김은재 선수가 저 딸기 주스를 장고대국 때만 들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은재 선수 입에서 당이 떨어질까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좀 놀랐었죠. 그러게요. 워낙 또 김은재 선수가 판수가 많다 보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 당연히 좀 힘든 순간이 있을 거고 버터도 쓸 줄 알았는데 날개 주스 김은재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워낙 바빠서 그런지 승마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뭐 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딱히 다른 취미 활동이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사실 김은재 선수가 재작년 작년 제 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바빠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대부 선수를 치르면서 에너지 소모가 엄청 다행히 이거 그래서 예전에 이세돌 줄무늬 구단이 결승 되게 경기를 치르고 나면 뭐 한 3, 4kg가 빠져있다 이런 줄무늬가 얘기 힘든 했었죠. 아직 다운이 좀 수술 나오고 있어. 그 모든 걸 쏟아 결승 시리즈에 임한다는 건데 이 선수들도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승부를 하고 있죠. 자, 약간 기분 나쁜 자리였지만 최정 선수 정확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분 좋은 자리 그리고 나의 재능을 뭔가 좀 뽐낼 수 있을 것 같은 자리 손이 좀 근질근질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바로 건드려가는 거는 또 미공지는 관점에서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이 막상 여기 돌이 하나 놓이는 게 추후에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백이 어디 하나 씌워가기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게끔 느껴지거든요. 그 자리 백돌이 오면 흙에 더 이상 그렇게 두터운 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나 엄마 덕분에 삼겹살을 실컷 위쪽을 먹어가지고 먼저 가는데요. 앞다리는 이 정도 삶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 선수에서 뭔가 느껴져서 이수로 무난하게 저 아우라 같은 이 정도 경우에는 먹다면 단순히 우변을 저 정비를 아우라는 맨날 내가 우변에서도 실리가 여기 몇 번 이 엘마티너도 몇 번 샀던 경험이 있는 그 성훈 선수 유언지 중 김은재 선수가 하나인데 지금 둔 이수를 보면 이 백돌 4점 통째로 다 끊었어요. 최대한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일단 백돌을 좀 끊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백돌이 당장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도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워낙 다 가벼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김은재 선수가
끊어가기는 했지만 이후부터 반면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수는 그야말로 추후 그냥 공배 자리 하나 놓여져 있는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래쪽을 노려갈 때도 딱히 도움을 크게 받는 자리는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가요? 어차피 여기 최종가 하면은 똘이 없을 때도 차단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언제나 백은 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인공지능 우리- 관점에서는 난 차라리 깎아달란 말도 안 했는데 좀 여기 깎아주고 가기까지 하셨네. 선수들이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집가량 떨어지는 수가 등장을 했고 하지만 이수가 선수 성향에 잘 맞는 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선 상대가 이렇게 끊어왔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좀 돌보는 행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돌본다면 그래도 이런 자리도 뭔가리도 떠올려볼 수 있을 것 떠올릴 수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의 간격이 좀 김은태 선수가 노력은 무서운데 무서운 이걸 지켜보고 싶은 거죠. 가장 무난한 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근데 앞서도 앞서도 말씀을 우리 드렸지만 고규리 이 캐스터께서 백돌은 말씀하신 일단은 좀 것처럼 가볍기는 해요. 그래서 아예 한 번도 흑한테 공을 넘기고 우상을 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흑은 슬슬 다뤄보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끊었는데 아직도 상대를 안 해. 그쵸. 네. 이제 갈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 다시 한번 또 잽을 날리는 이렇게 차단하면 건너가서 그야말로 뭔가 좀 흑이 계속 껍데기만 남는 느낌이죠. 껍데기한 느낌인데요. 계속해서 흑은 좀 규모 큰 전투를 유도하는데 백은 움직임을 좀 가볍게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지키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네, 충분히 떠올릴 수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백이 예를 들어 이곳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 백돌을 안정을 취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전히 언젠가는 중앙 쪽에 백돌이 몇 개 보이면 여기 차단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긴 하거든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 들어가본다면 이렇게 선수하고 이렇게도 끊어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돌이 한두 개만 놓이면 이 대마 공격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정 선수가 내가 이 중앙에서의 주도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곳에서 어딘가 대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김은수 선수도 여기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방향으로 지금 먼저 행마를 하는 건 어때요? 이런저리 네, 뭐 동자라던가. 한 1,000원 네. 하늘이요. 저는 뭐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수나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말을 할지. 이수 역시도 이수랑 마찬가지로 그냥 공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이 실속만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표고는 괜찮죠. 다소 불확실한 자리로 행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먼저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할지 아니면 나중을 위한 투자를 할지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요.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제가 금방 인공지능 추천을 처음으로 살펴봤는데 여기 치받는 치받는 수가 나아요. 뭐 0점 몇 점? 한 점도 차이 안 나네요. 그리고 지켜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치받는 수도 있고 여기를 붙여서 이런 사용 수법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는 우상을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당장의 이 오면에서는 실리 손실이 약간은 있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백은 중앙에 힘을 얻었죠. 확실히 장단점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너무 불확실한 그림이에요. 하지만 흑한테 또 공을 넘긴 감도 있어서 또 잘 돼요. 이 그림은 서로 좀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미 저는 자신감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좀 짚어주세요. 그럼 제가 반대로 갈게요. 아, 제가요? 네. 제가요. 어디 갈 것 같나요? 걸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정 선수가 치받아 준다로. 이수요. 네. 네. 걸치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치 받는 것처럼 그나마 이수도 어쨌든 이수도 어쨌든 실리적인 수고요. 흙이 굳혀가는 자리가 워낙 실리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자리이면서 동시에 3-3 침투에 비해서는 이저 앞다리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만 삶았네. 그래서 아까 내가 삼겹살도 엄마가 든든히 먹어놔서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난 충분히 배부를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조금은 유연하게 걸쳐가는 수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도 있네요. 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네요. 이 자리는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그 들여다보는 자리가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크다고 본 건데 그거 보면 네 이거를 저는 이수를 보면서 수를 보면서 뭐 실제로 이봉진은 그래프가 흑쪽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봉진 선수는 만족을 할 것 같아요. 흑 입장에서 지금 여기를 여기를 노려보고 있는 촉수단이기는 하지만 급한 자리라고 느낄 수는 않았거든요. 저는 단순히 뭐 이렇게 갈라가는 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도 막상 대기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치받으면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막습니다. 여전히 100kg짜리 호수라고요. 횡마 자체가 좀 불편하네요. 갑니다. 갑니다. 김민희 선수 진짜 맞췄어요. 되게 거북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타고 나오자니 드는 게 또 선수예요. 프로기사는 이렇게 등 떠밀어주는 횡마를 가장 괴로워하죠. 이 그림은 백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가벼운 횡마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럼 오늘 이렇게 약간 엄마 마지막에 약간의 좀 티격태격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내가 되나?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다 내리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이게 가게 해줍시다. 일단.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줘요. 그 상태요. 네. 이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몰라가지고 좀 헤맬 수 있어요. 그네가 있네. 아유 왜요? 다른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에 부딪히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게 다른 친구가 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얘들은 이걸 탈 수 있냐 아닙니까? 못 타요. 이 다음은 무조건 죽어요. 여기서는 내가 아까 얼마나 좀 속이 상했는지 딱 봐도 알겠어. 약간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네 쪽으로 가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죠. 이러면 5마리 다 그네 쪽으로 아니고 그네 쪽으로 안 가고 그 사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14단계 꾸렁꾸렁 미끄럼틀
아유,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면 미끄럼틀을 질 수 있으면 조심하세요. 미끄럼틀 지금 저 밑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질 쪽으로 던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먼저 여기다가 아유, 왜 잘 안 돼 이게 약간 좀 이게 왜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얘들은 무조건 계단이 가게 해줘야 돼. 이러면 안 똑같아. 됐죠? 그 다음에 15단계 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돌고 있는 회전대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이 다 자기 모양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오른쪽 이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여기 부딪히면 안 돼요. 왼쪽 여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해주고 지금 5마리가 오른쪽으로 다 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금 이수를 보셨을 때 끊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끊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이 너무 좀 불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아예 차단당하는 자세는 또 너무 좋아서 홍채는 그래도 냉정하게 움직이라고 하네요. 움직이면은 당장은 흔히 당분간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느는 것도 있고 젖히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괴롭다. 확실히 흑마가 좀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베개 흑마가 불편해진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보고 와야겠다. 아니면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귀를 좀 파고든다거나 해서 가볍게 처리가 안 되나요? 우원 쪽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가치가 많이 줄어든 게 아쉬워요. 왜냐면 102자리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3, 30g을 102자리 이렇게 받아서 건너가더라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 근데 한 번 더 차단당하는 순간 중앙이 여기 너무 두터워져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많이 고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산삼이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로 파고들 순 없나요? 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흔히 막는 것도 떠올릴 수 있는데 이어도도 애매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건너가면 여길 차단하고 이기면 이렇게는 살지만 이제는 선수로 다 돌려서 잘 붙여두면서 두더라도 이곳의 두터움이 정말 빛을 발하는 이게 조금 밑에서 밋밋하다 생각이 들면 하나 막아놓는 것 정도는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선수에서 찌르는 걸 떠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해도 크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선수만 보면 만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일단 형태가 좋진 않지만 살려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살려나가는 그 흑마 자체가 대기자에서는 별로 반갑진 않습니다. 너무 내키지가 않아요.
글쎄요, 최정 선수가 순간적으로 뭐 이수를 놓쳤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딱 놓이면서 조금은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백이 좀 흐름이 꼬이는 느낌이고요. 아래쪽 늘어간 수는 확실히 방향이 좀 착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좀 기분이 나쁠 만한 자리를 맞은 최정 선수이고요. 제한시간 격차도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당연한 대응처럼 보이는데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흙이 뒀을 때 더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중앙 쪽을 가면서 흙에게 연결을 좀 강요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근데 흙은 지금 당장 이 흙돌들이 백이 끊는다고 해서 위험해지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두텁게 차단해두면은 현재 차이 정도로 유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 하변 일대가 백이 24집, 여기 10집 정도고 34집, 백은 확정가가 35집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곳 좌하가 대략 10집. 그러면 이곳에서 30집 만들면은 집으로 흙이 할만하죠. 다집이라고 보면 당연히 30집이 넘고 물론 맛은 나쁜데 이 중앙 벽돌 세점으로 엄청나게 해서 추후에 흙이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좌상도 이게 어떤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배속 자체가.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을 좀 두텁게 정리해 나가는데요. 계속해서 그 아래쪽에 위치한 흑돌을 좀 보고 있는 거죠. 흙으로서 하여금 최대한 찜찜하게 만드는 건데 글쎄 흙이 얼마나 그렇게 찜찜하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나머지 하의 거. 이 정도라면은 앞서 몇 수 이전에 최정 선수가 판을 좀 잘 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김은지 선수가 만족할 만한 흙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몇 수 만에 벌써 그래프가 흑쪽으로 거의 90%로 기울어진 상황인데요. 김은지 선수도 그냥 받아주는 행마가 아니라 좀 갈라 나오면서 중앙에 있는 객도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앙으로 소통을 표현하면 이 흑돌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행마고요. 동시에 이 백돌 세 점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두터움을 살려나가고자 갈라갔습니다. 좋은 작전으로 보여요. 이수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 간결하게 우선을 붙여가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수보다는 이수가 그래도 훨씬 적극적으로 느껴지죠. 두정거리는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참아두면 괜찮습니다. 지금 흑은 중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두는 정도인가요? 받아두는 게 정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받지 않고도 백이 여기 묻혀버리는 게 너무 크거든요. 네. 그 자리 또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다음에 이 사활도 어느 정도 추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래도 좀 받아주는 게 정수로 느껴집니다. 지난 시즌 이 두 선수의 결승 3번기 3국이 종료되고 나서 최정 선수에게 질문을 했을 때 평소에 초반에서 좀 많이 밀렸었는데 그만큼 초반 준비를 잘했고 그 3국에서는 초반이 좀 성공적으로 꾸려지면서 그게 유효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정 선수가 아무래도 계속 초반을 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더욱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분명히 최정 선수가 초반에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느껴졌는데
짧고요. 첫 접근전에서 김은지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정말 타고난 이 전투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부량까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초반까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탑랭커 선수들을 보면 뚜렷한 약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약점이 존재하면 탑랭커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실 누구나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탑랭커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은지 선수 좌변을 받아주었는데 정수입니다. 특히나 두터움을 좋아하는 최정 선수 입장에서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다 알겠지만 판이 두껍게 짜여졌을 때 누구보다도 잘 되는 게 최정 선수인데 일단 현재 1회국은 두텀을 김은지 선수에게 내어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변에 아무래도 형태가 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상을 걸쳐가네요. 상 걸쳐가는 역시 3-3 침투보다는 상대를 좀 덜 두텁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실리로 버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수입니다. 여기서는 또 부상을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 쪽부터 실마리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중앙을 압박한다면 그 자리인가요? 일단 이 자리가 전 일감으로 느껴져요. 물론 이런 자리를 둬서 이렇게만 다 받아주면 그야말로 흙이 안성맞춤인데 흙이 이렇게 폭을 좁게 가져가면 이 백돌들을 가볍게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도 이렇게 역시나 지금도 스케일 크게 가져갑니다. 맥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가전자 째는 것도 남아있지만 한 번 더 씌워갈 수도 있고요. 이런 흐름 만들어 놓고 부상을 다시 한번 또 두텁게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흐름이 좀 넘어왔다고 느끼는지 손이 좀 빨라집니다. 네. 참 이런 자리를 잘 찾아가는 선수인데요. 확실히 예전의 최정 선수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스웨기를 기반으로 한 장점이 있었던 두 선수. 답답하죠. 네, 중앙 부분 백세정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흑마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백이 좀 시달리는 가족이 되겠네요. 그럴 확률이 거의 높죠. 아마 지금 최정 선수도 그렇고 김은지 선수도 김구리 캐스터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좋아야 될 것 같다라고 여길 두고요. 밀어가면 여길 또 붙이고요. 이렇게 차단을 하면 그때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두 가지입니다. 막고 싸우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한 칸을 띄거나 한 칸을 띄는 게 알기 쉬운데 한 칸 띄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버려요. 버리고 이 상편 쪽의 발전성을 이용해 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막상 이 값어치를 세보면 25째 권장이 그 정도라면 이곳 침투에서 충분히 못 걸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수준을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발상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볼을 버리는 게 항상 어렵죠. 어려운 거죠. 한 칸 역전입니다. 저수는 저수 같은 경우 크게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한 점은 내어줘도 대단할 게 없죠. 볼이 반대편에서 향하면 이거 역시도 이 정도는 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흙도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바둑은 아니에요. 최정우 선수도 좀 돌을 무겁게 끌고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는지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는 돌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 없죠. 흙도 이쯤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압박을 해보나요? 일단은 제가 흙이라면 우상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백이 3-3 침투도 눈에 들어오고 양벌침도 들어오고 여기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이 조금 얇은 듯한 행마지만 당장 이 간격을 추궁하기에는 만족스러운 그림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렇게 오는 것은 글쎄요, 백이 또 이렇게 비껴 받아서 대응을 하면은 이게 과연 내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을 준다면 여기 붙이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흐름이 우상과 이곳에 어느 정도 실리를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백이 또 밀어붙여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 좀 주도권을 잃는 느낌도 있어서 이 문제는 이 추천 수들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지금 딱 제가 보자마자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아, 그래요? 참 바둑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맞춰보라고 하실 거죠? 아니요, 이거는 못 맞추죠. 이제 저한테 기대가 없으신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예 발상이 없을 만한 수라서 어디일까요? 시청자분들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앞서 제가 이 진행을 말씀을 드렸을 때 특히 실리를 확보를 하는 데는 만족할 수 있지만 백도 연결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서 조금 불만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그런 흐름을 불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 걸쳐져 있는 백돌과 중앙 백돌을 차단하는 곳인데 못 깨짓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요. 생마가 그런 거 없죠. 평범하니까. 아주 평범하진 않지만 네. 떠올릴 수 있죠. 떠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못 맞힐 정도라면 중앙에 애매한 자리로 행마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블루스팟이 되네. 블루스팟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네. 제가 처음에 블루스팟으로 나타내줬던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였던 거거든요. 아. 이렇게 쉽지 어떻습니까? 않네요. 그 네. 여기를 여기 좀 글쎄요, 김은지 선수의 실력이나 잠재력을 본다면 보면은 충분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 닥터지 무대에서 또 이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수를 뒀던 선수 중에 조승환 선수도 있었어요. 아, 네. 이런 쉽게 떠오르지 않는 감각인데 또 둘 수도 있지 못둘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가는 줄 알고 놀랐는데 다소 평범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네. 자, 김은재 선수도 우선 이 백도를 그냥 쉽게 정리시켜주고 싶지는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갈라가는 것이 아니라 협공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나봐요. 좀 맞추신 분이 계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의 기력을 과대평가한 것 같다라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왜 비슷한 맥락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여기를 뛰면 이 간격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뛰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100에 한 판 뛰면 아마도 김은재 선수 이 자리를 받을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뛰어서 계속해서 이 백돌들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안겨주려고 할 겁니다. 간격이 멀긴 먼데 막상 이런 간격이 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자리 지키고 있자니 중국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간격이 조금 좁아 보이긴 합니다.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연결이 좀 네. 아마 최정 선수도 여기 밋밋하게 한 칸 뛰는 수를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자리가 단순히 한 칸. 여보세요? 여보 어떻게 말했지? 저 절대 더위가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자외선도 매우 강한데요.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도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시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분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느끼고 계십니다. 현재 볕이 매우 따가워서 땀이 막 흐르고요. 또 따갑게 느껴지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대구가 36도, 전주가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요. 영남 곳곳은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지속됐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볕이 가장 강한 12시부터 3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등도 햇볕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한 볕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에 최고 40mm, 호남과 영남에 최고 60mm, 제주도에는 최고 20mm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찾아오고요. 찌풍더위도 이어집니다. 이런 날씨에는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도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뛰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일반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일단 날일자는 어때요? 나요? 이 자리. 네. 제가 대략 한 15년 전쯤인가요? 연구생 생활할 때 참 좋아했던 시거든요. 일단 정답은 아닌가 보네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빼주세요, 빨리. 근데 미술을 두더라도 반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떠올릴 수 있는 수입니다. 근데 이 수는 일단 여기 건너 붙일 때 조금은 열분감이 있죠. 당장 또 이 싸움이 이 배속상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한칸 뛰는 행마가 갈라져서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우측을 먼저 건드려가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저런 형태에서 원래는 협공 정석이 나오면 상상도 많이 주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두터움을 뺏겨서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상상을 역시나 두는 건 가능합니다. 매극이 차단을 하고 늘어만 준다면 저는 그래도 좀 만족스러워 보이거든요. 젖혀있는 곳도 할 수 있고 그냥 날일자를 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하윤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한증만 같은 거 통감 이런 표현이 많은데 그 표현도 좀 부족할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남 양산이 39도를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더운가요? 네, 요즘은 정말 문 밖에 나서는 게 두려울 정도로 정말 무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아서 정말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폭염특보는 나날이 강화돼서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오늘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37도까지도 치솟아서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불어서 요즘은 밤더위 때문에 잠설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아서 서울을 포함한 많은 곳들이 장기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실 때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2시간 전쯤부터는 격한 운동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냉방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실내 적정 온도인 24도에서 26도를 잘 맞춰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날이 더워서 조금 거추장스럽더라도 오늘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은 곳이 많지만 차츰 뜨거운 열기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소낙성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까지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런 비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비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수 지속 시간 자체가 길진 않더라도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면서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도 강한 비가 집중될 위험이 있는데요.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더위 피하려고 하천이나 강가, 계곡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다가도 소나기가 한 번 쏟아지면 호우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지면서 하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립될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런 안전사고 유의하셔서 즐거운 피서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날이 더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이며 밤이며 열기가 충분히 식지 않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곳들도 있어서 노약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장시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탈수 위험이 있는 만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땡볕에 차량을 세워두면 차 내부 온도가 무려 순식간에 70도까지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 마시고 노약자나 어린이, 반려견 등을 차 내부에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열기를 흡수하는 어두운 색 옷보다는 밝은 색 옷을, 그리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사흘이면 절기상 입추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인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수요일이 절기 입추입니다. 입추라 함은 가을의 초입이다 이런 뜻인데 절기에 걸맞지 않게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정말 찜통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를 것으로 예상돼서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알려드린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하윤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남자가 이거 소리잖아? 여자들 200% 뻑간다 진짜. 여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1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도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은 36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올여름 최고 더위가 예보됐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지금 2주째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오늘 낮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오전인데도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한데요. 지금도 이렇게 날이 더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6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지속했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바깥 활동하실 때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서울 등 중부 내륙과 경북에 5에서 40mm, 호남 내륙과 경북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강릉은 1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강릉과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열흘간 열대야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 찜통더위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서울은 한낮에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은 물론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무더웠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고 강릉에서는 열대야 최장 기록이 깨졌습니다. 서울 만포대교 아래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진 기자,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조금 뒤면 어두워질 텐데 여전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곳은 한강변이 되다 다리 밑이라 조금 바람이 부는데 여전히 33도입니다.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2, 3도 더 높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집에 안 나와서 에어컨 말고 있을까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드라마도 타고 언제 끝날까 싶고. 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경보가 주의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한때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라면 41도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남은 2018년의 사태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 더위가 밤까지 또 이어지는 거죠? 네, 밤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봅니다. 강릉에선 이런 열대야가 지난달 19일부터 16일째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선 가장 긴 기록입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도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전남 광주에서는 80대 노인이 밭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체온이 42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경북의 한 재련소에서도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던 중 숨졌습니다. 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주말 사이에 이 수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포대교에서 JTBC 신진입니다. 공영 자전거인 따릉이를 탄 폭주족이 등장했습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이라고 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모임을 예고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가 있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폭주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용산 장수교 분단을 비롯해서 성수와 강남 지역 모두에서 아직 폭주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SNS에 오늘 오후 6시부터 성수와 용산 일대를 왕복하겠다고 예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거점별로 1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운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폭주족이라는 게 좀 낯선데 어떤 단체입니까? 네, 기존의 오토바이 폭주족과는 좀 다른 유형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왔고 또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짧은 리포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위협도 합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1년 전부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등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영상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됩니다. 경찰도 조롱의 대상입니다. 경찰차의 추격을 술래잡기로 표현하며 단속을 비웃습니다. 위험성을 알리는 JTBC 화면을 캡처해 광고 고맙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거죠?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동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실제 집결해서 위험 행동을 할 경우 검거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물리고 또 전동 킥보드의 경우 무면허 운전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 단속 현장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들썩이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약이 마감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78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9만 3천 명 넘게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의 뭐 로또급의 시세 차이 있어서 안 하면 손해인 입장률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1,300여 가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분양가와 높은 시세 차이뿐 아니라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값 상승세가 청약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28% 올랐습니다. 19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6월에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0건을 넘겼는데 아파트 값이 정점을 향하던 2020년 12월이 아니 왜 공짜로 부르는데 이 스마트폰 차를 아무도 안 받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좋아. 38도를 기록한 이제 여기서 선정되는 책은 어떤 운명에 너의 손을 놓치고 누가 지금 실수했던 걸 생각하지 않지. 하지 않는 경기력으로 즐겨볼 서비스에 같이 엎어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사실 자국 심장부에서 하나씩 먼저 가슴을 딱 너를 다시 보게 되는 너의 이미 금메달 목에 하나 걸고 다시 한번 메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를 가두고 나를 숨쉬게 하네 저 깊은 곳에 들어 나의 아픔이 한숨이 눈물로 새어와 나를 떠나가지마 너를
김재덕. 정말 많이 쳐요. 좀 안 했어요. 네. 슈팅 순간에 몸을 알아냈기 때문에 네. 치를 못하고 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점수 여유 있습니다. 크게 보고 서면 돼요. 네. 아르실라. 네,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마음 편히 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양국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우리 선수끼리 대결을 펼쳤죠. 임시연, 남수연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나눠 가졌습니다. 임시연 선수는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이정찬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3명 모두 4강에 올라 일찌감치 은메달을 확보한 가운데 임시연은 대표팀 동료들과 연이어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준결승에선 맏언니 전운영을 상대로 3세트까지 4대2로 끌려가다가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흑이 여기를 젖혀요. 여기를 젖혀서 백이 막으면 잊고 결국에는 우상에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우변이 자연스럽게 튼튼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백돌 두 점이 뒷맛 전혀 없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상에서 벌어들인 실리를 그 후속 수단을 없애면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진행은 지금 백도 탐탁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추천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추천하는 자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붙이는 수. 네. 화려하네요. 그렇죠. 젖힌다든지 해서 좀 강력하게 받고자 하면 백도 아래로 젖혀서 당장 여기서 괴롭히는 거예요. 끊으면 들어서 잡으면 여기 끊기는 점이 있어서 또 지금 대응이 이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놓쳤을 때 흑도 참아주는 게 맞죠. 참아주는 게 그리고 우측에도 맛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형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뛴다면 이제는 그래도 백이 차단하는 게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참고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백이 결국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금 실리를 파고 있어요. 일단은 중앙 쪽 백들이 먼저 힘을 그래도 작게나마 실어주고 다시 좀 실리로 쫓아가는 그런 흐름인데 내 말이 다 맞으니까 수도 머릿속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내 말만 믿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 이제 남아있는 제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슬슬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분이 TV로 보시다가 김은진 선수의 조금 전 착수를 맞춰서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고 지금 채팅에 참여를 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TV는 꼭 끄지 마시고 같이 좀 보시면서 채팅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좀 일단은 상대도를 협공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향의 배우가 협공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흑이 바둑 자체가 전체적으로 워낙 두껍기 때문에 백을 계속해서 공격해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판이 그렇게 깔렸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가 좋다고 느껴질 만하죠. 추정 선수 돌을 집었는데 어떤 행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평범한 행마는 되게 괜찮은 그림이 없었는데 와 찾아가네요. 이수는 단순 블루스팟을 맞추지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수에 대한 적극성이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를 붙이는 순간 기본적으로는 흑이 내려서게 되면 우측 백이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더 이상 맛을 노리지 못한다. 그러면 먼저 소멸 보상의 진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너도 하지 마. 그리고 저런 발상이 떠오르려면 정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각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야 되는 거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수많은 경험 속에서 상대가 내가 어떻게 뒀을 때 좀 불편함을 느낄까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때 등장하는 수. 역시 최정 선수 다운 한 수입니다. 그냥 받아준다면 그래도 뛰었을 때 흑에게 귀를 조금 더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흑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쉽게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쉽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레벨밖에 없는 진영에게 좀 강력하게 주고 싶다는 이 순간 흑이 머리가 너무 아파져. 이런 형태는 좀 알아두셔도 좋을 만한 형태인데 백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게 되면 끊고 늘었을 때 잡으면 여기 끊기는 부담이 생기고 그 단수를 쳐도 연결하는 자세가 남아있죠. 그렇다고 흑이 안 잡을 수도 없어요. 밀어도 계속 늘면은 골치가 결국 내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강력하게 둘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저런 부분을 꼭 젖혀주면 상대의 힐마가 좀 더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김은혜 선수가 참아놓습니다. 자, 일단은 최성 선수가 의도한 대로 활용은 됐어요. 활용은 됐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칸을 또 다시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 칸을 뛰는 게 임진웅이 추천하는 블루스팟이긴 한데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수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3 침투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교환이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날짜로 쉬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죠. 붙이는 교환이 오니까 이제는 저는 반대쪽 날일자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끊어주는 자세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만 붙여가더라도 되게 안정맞춤이죠. 근데 무직하게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막는 것은 되게 어려울까요? 막으면 끊는 게 있어서 여기 찔리는 단점까지 연계돼서 되게 좀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이고요. 아니면은 여기 4로는 70대결 무한 열정 정기의 소경야 안녕하십니까 상민이입니다. 저도 선수로서 한 손과 골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됐던 전주 전주가 들어갑니다. 과연 전주는 사과 수성과 이행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시죠. 시시 대결 무한 열정 창학 퀴즈 열정으로 창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영남지역 도전팀의 소경야 지난주 한성과 골을 물리치고 챔피언은 전북 전주 전일고 박진희 찬성환 게임진호와 장학퀴즈는 경북 안동고 김민성 김정우 이거 뭐가 이거 우승을 위해 문 떴다. 대구 외고 김정원 유채연 신달려고 우승을 위해 부산 해운대고 현수민 이경률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1승을 안동구 코리아를 왔다.
오늘 라운드 1라운드는 팀당 100관씩 5문제가 되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되어 선과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오늘부터 규칙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5문제씩 풀고요. 10점, 최한 10점이 깎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 중에서 가장 먼저 버저를 한 팀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그럼 몸풀기 문제를 먼저 맞힌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 꾸러미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 해운대고 답은? 자, 해운대고 답은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정답입니다. 자, 그럼 해운대고부터 골라보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죠. 예. 자, 그 문제 많으면 해운대고부터 고르겠습니다. 장학 퀴즈가 있는데요. 몰라 할까요? 장으로 하겠습니다. 장은 뭐 어떤 분야의 문제가 있을지. 장은 학문, 화학, 역사, 문학, 지리가 있습니다. 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문 문제부터 드립니다. 숫자를 뜻하는 한자가 없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대동소이, 빌미제, 율서, 우도. 정답은 1번 대동소이입니다. 1번 대동소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보통 소금에서 나며 가벼운 특징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로 이용하는 광물인 이것은 무엇일까? 구리, 철, 알루미늄, 구리, 리튬. 답은 4번 리튬입니다. 4번 리튬.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4번 리튬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로 이용하는 광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서재필과 개화파 지식인이 중심이었던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독립문 건립, 만민공동회 개최, 고종폐위 반대, 헌의육조 결의. 정답은 3번 고종퇴위 반대입니다. 3번 고종퇴위 반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고종퇴위 반대 운동을 펼친 단체는 어디입니까? 대한장학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요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진주관 축사로 50천 기백산 그림자 동해로 다가가니 차라리 한 달을 공명에 방해하고 싶다. 관동별곡에서 공명은 오늘날 어느 곳일까? 남산, 마포, 청계천. 3초 드립니다. 안동고 눌렀습니다. 안동을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남산입니다. 남산.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남산의 일대는 복미역산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평한 경합층이 연합층을 덮고있는 곳에 침식이 진행돼 꼭대기는 평탄하고 주위는 극사면을 이루는 탁자 모양의 대지다. 보통 미국의 남서부에 많이 있는 이 지형은 무엇일까? 와디, 플라야, 메사, 바하라. 3초 드립니다. 역시 안 눌렀습니다. 자,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안동고 눌렀습니다. 안동고가 눌렀습니다. 또 하실까요? 또 맞힐지 답은? 정답은 메사입니다. 네. 3번 메사. 정답입니다. 야, 안동고 대단한데요.
지지구가 들어오지 않은 문제 2개나 가져갔습니다. 할수 있을까라는 와디는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였다가 큰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고요. 플라이아는 건조 지역의 오목한 저지대로 염분이 많고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호수를 말합니다. 바하다는 여러 개의 선상지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자, 가장 먼저 문제 꾸러미를 해운대고 수민고는 이동의 안광이사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옛 속담에 보면 몸이 천냥일 때 눈이 900냥이라는 말도 있죠. 예. 그걸 보면 눈이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게 눈이 나빠진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빠지고 보니까 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눈의 질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안과의사를 이제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저지구가 고르겠습니다. 자, 챔피언의 선택은 과연 뭘지. 자, 문제 꾸러미가 지금 한 퀴즈 이렇게 남았죠? 자, 뭘로 할까요? 하하였습니다. 하. 하기는 상식, 직구학, 역사, 문학, 자, 첫 번째 30분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조작 신문 페이지에 대해서 안 들었을 것이다. 그래요. 해운대고가 역시 이런 걸 모르는 챔피언 볼까인데요. 열심히 했던 힘내세요. 챔피언이잖아요. 태양이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월혼, 환월, 금환식, 환일. 3초 드립니다. 다른 팀 기회 못 있습니다. 눌렀습니다. 안동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4번 환일입니다. 4번 환일. 정답입니다. 이야, 안동고. 안동고로서 나는 팀이 3개째 가져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월홍은 달밤에 뜨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환월은 달이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 금환식은 일식 때 태양의 가장자리 부분이 금가락지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챔피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 각지의 장시를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전개하는 사상이 성장했다.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 판매했으며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대외 무역에도 종사한 이 상인은 무엇일까? 통상, 내상, 만상, 경강상인. 답은 1번 송상입니다. 1번 송상. 정답. 그렇죠.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송상. 내상은 어디와의 무역이었죠? 일본과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고, 만상은요? 의주. 그렇습니다. 자. 의주 상인으로 청구의 무역을 통해 성장했고, 경강 상인은 어디를 토대로? 한양. 그렇습니다. 예, 한강을 토대로 한 운송업을 통해서 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체크 이제 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의 시, 양대사의 시, 야청도에서 힘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야청도 이상은 그렇다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음이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죠. 도의에서 도자가 찌을 도, 의가 옷의, 그래서 다듬이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니 챔피언 오늘 이렇게 아니 첫 번째 때로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알고 이건 주문이라고 한다. 혈액이 응고될 때 혈관 수축작용을 하는 아비누의 물질, 이것은 무엇일까? 도파민, 엔도르핀, 멜라토닌, 세로토닌. 자 챔피언 손톱입니다. 안 눌렀습니다. 대구해고 눌렀습니다. 자, 대구해고가 과연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엇갈렸던 명예 앞서 여기 날일자로 쓰여갈 때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교환만 얻어낼 수 있으면 오늘-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아 챔피언 오늘 좀 챔피언이 뜻밖인데요. 챔피언 아니 오늘 왜 이래요? 일단 진짜. 부채는 교환을 받아내긴 해냈는데 여전히 베개 행마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참아두는 게 더 일리가 있습니다. 상대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거죠. 뒤쪽은 사실 사정도 있지만 붙이고 끝내는 수법들도 있잖아요. 네. 그 수법을 진행시킬 때는 이 부처 엇갈렸던 교환이 명예 힘이 안 될까요? 자, 일단 뛰어갑니다. 역시나 그냥 이렇게 늘어서 싸우게 되면 AP 맞붙기가 되면서 기본적인 전체 자체가 하기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최정 선수는 일단 뛰어든
선택을 했고 여기 붙이고 띵커까지는 문제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흑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교환 때문에 내가 뒤에 흑돌한 점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스케일 크게 전체를 노려보겠다 하고 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백이 이 흑을 어떻게 해서든 좀 잡으러 가면 흑도 달라도 같이 알 수 없는 싸움을 들어가는 백을 좀 갈라갈 때는 그냥 흑을 뛰는 정도가 가장 추천하는 자리인가요? 그 정도가 좀 수있지 않을까 내게 나를 가두고 연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확실히 만족하고 기수는 물론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수인데 지금 이 정도 배석에서는 그래도 흑이 좀 힘을 발휘하고 싶을 만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내 나의 손을 힘을 놓치고 완전 채로 나쁘고 아프게 밀어 불러봐. 지켜주면서 추후에 한 점이 혹시라도 위험해진다면 넘어가는 자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백은 좀 두텁게 정리가 너를 만난 게 가능해지겠죠? 나로 네, 이런 자리 씌워간다면 부분적으로 두껍게 정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그래도 이 단점 살리는 게 집으로 커 보이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기 끊는 것도 뒷맛을 노려가고 여기를 백이 주지 않으면 추후 흑이 이렇게 둬서 집이 나는 순간 너무 크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백도 연결을 먼저 취해놓고 집으로도 크지만 추후 이 흑돌들도 좀 신경이 쓰이죠. 백이 연결을 해두게 되면. Derrière ces murs gris, sur une petite île au sud d'Île Kirch, justement accessible en barque, se cache le paradis. Quelques mètres carrés de liberté où le vent vous caresse la peau, où la chaleur du soleil se partage les intimités. Ici, 근데 그 사람은 내 맘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너란 걸 이런 못난 사람 이제야 est à poil, et c'est bien naturel. Pourquoi mettre un petit bout de tissu sur un petit bout de mur, un petit morceau d'écorce? Ça a vraiment aucune utilité, surtout quand on voit certains maillots qui sont ultra fins et ultra petits. Entre ça ou rien, on préfère rien. Installé dans la région depuis près 끝나요 그대 제발 내 눈을 내 맘을 부디 Près d'un siècle, la cinquantaine de membres des naturistes d'Alsace se retrouvent régulièrement dans ce temple du nudisme pour déguster quelques gigots, boire un bon café serré, tous ensemble et dans la bonne humeur, convivialité et le maître mot. Ce que j'aime, c'est la totale liberté et l'esprit de tolérance. Voilà. C'est-à-dire qu'il n'y a pas de barrière, de frontière, surtout avec la tenue vestimentaire. Et c'est ce côté, justement, d'égalité entre tout le monde qui vraiment m'interpelle et que j'apprécie au maximum. Yvan, c'est un peu la mémoire, le 40 ans des feuillages. Lui, ce qu'il aime particulièrement, c'est la baignade dans l'île, un 10 souvent, la nudité.